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꽃시장에 퍼지는 은은한 향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삶은 조용히 피어나고 시들어갑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송이 꽃처럼 연약했지만 누구보다 강인했던 어머니의 삶과 그 뒤에 남겨진 가족의 뒤늦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눈앞의 한 장면이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순간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했던 사랑을 다시 껴안게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40년 넘게 동네를 지켜온 오래된 골목에는 봄내음 꽃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린다. 새벽 5시면 늘 그 문을 열어두는 이는 이른을 바라보는 주인 현숙이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꽃들은 싱싱했다. 그 손은 새벽 시장까지 직접 운전해 다녀온 뒤 얼음 물을 갈아주고 지나치다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온 단골에게 책갈피만 한 안개꽃 한 줄을 웃으며 끼워주었다. 사람들은 꽃값보다 큰 위로를 얻는다며 현숙을 동네 마음 돌봄이라 부르곤 했다. 그러나 웃음 뒤로는 서서히 굳어가는 허리가 버티지 못해 비명을 질렀다. 하루 16시간을 서서 일하던 탓에 무릎 관절은 이미 바늘방석이었다. 정작 가족들은 그 진통의 무게를 잘 몰랐다. 현숙에겐 2 자녀가 있다. 큰딸 미선은 소형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한다. 결혼 후에도 야근 잦은 남편과 각자 생활하며 일밖에 모르고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와 주말 전화만 이어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아들 승호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구조조정 파고에 밀려 2번째 이직을 준비하며 아내와 어린 2 딸의 생계를 걱정하느라 여유가 없다. 2 남매의 마음속에 어머니 현숙은 언제나 늘 거기 계실 사람처럼 자리 잡았다. 문제는 봄내음 꽃집의 맞은편에 생긴 플로럴 라운지라는 대형 프랜차이즈였다. 유리벽을 두른 세련된 공간, SNS 인증 욕구를 자극하는 포토존, 정기 구독 서비스를 내세운 기획 상품까지 갖춘 그곳은 소비층을 빠르게 흡수해 갔다. 동네 주민조차 특별한 날이면 저쪽을 먼저 찾았다. 현숙은 나는 내 손으로 어제 꺾은 꽃을 팔면 그걸로 됐다며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폐점 후 가게 불을 끈 다음 재고 장미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토해냈다. 어느 날 아침 새벽장을 마치고 돌아온 현숙은 문턱을 넘다 갑작스럽게 휘청였다. 팔에 든 하얀 백합 상자가 바닥에 흩어지고 현숙은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시멘트 바닥의 차가움이 척추에 그대로 전해지며 의식을 잃었다. 1시간 뒤 우유 배달원이 늘 열려있던 꽃집 문이 닫힌 것을 이상히 여겨 안을 들여다보다 쓰러진 현숙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장미 줄기가 흘린 붉은 꽃잎이 구급대원의 발길에 밟혀 으깨졌다. 병원에 도착해서야 연락을 받은 미선은 허겁지겁 도착해 어머니의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다. 스테인리스 문이 닫히는 동안 그녀는 어머니가 손수 접은 포장지에서 풍기던 꽃향기와 병원 복도에 스민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섞여 오히려 코끝을 시리게 하는 모순을 느꼈다. 왜 나는 새벽 5시 어머니의 작업대를 한 번도 보러 가지 않았을까. 늦은 뒤에야 드는 자책이 뿌리처럼 억센 죄책감이 되어 가슴을 짓눌렀다. 같은 시각 승호는 회사 동기에게서 급히 돈을 빌려 병원으로 달려왔다. 현숙이 이끄는 가족 단체 채팅방은 평소 핑계로 묵혀두었지만 꽃집과 응급실이라는 단어가 섞인 메시지는 그를 흔들어 깨웠다. 복도 의자에 앉은 남매는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쳤다. 야윈 미선의 턱선과 구겨진 셔츠 소매, 승호의 거칠어진 손등이 묘하게 닮아 보였다. 둘은 무거운 침묵 가운데서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셋이 찍은 옛날 사진 속 다정히 팔짱 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사는 과로와 심각한 골다공증, 고혈압이라는 말을 남겼다. 입원비와 재활치료비는 어림잡아도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미선은 회사 프로젝트 완료 결제를 기다려야 월급이 들어오는데 승호는 이직을 준비하며 대출 상환이 늦어져 통장 잔고가 바닥이다. 그들은 현숙이 평생 모아둔 몇 장의 통장 잔고가 고작 100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충격에 빠졌다. 갈등은 이때 싹 텄다. 미선은 꽃집을 당분간 접자고 주장했다. 어머니 건강 먼저 챙기고 장사는 나중에 생각하자. 반면 승호는 길게 보면 가게도 유지해야 한다며 병원비 부담을 미선에게 더해 달라 돌려 말했다. 속마음은 자신이 월세와
아이 학원비로 허덕여 추가 부담을 못한다는 것이지만 한마디로 인정하기엔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대화는 내가 장녀잖아와 너도 가장이잖아라는 말로 번갈아 번졌고 간호사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목소리가 쓰라리게 울렸다. 어머니의 꽃집이 남매의 갈등, 그리고 가슴속에 뒤늦게 싹튼 죄책감을 비추는 거울이 되면서 평생 꽃으로 감정을 말해 온현숙의 인맥 위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아직 모른다. 병실 창가에 놓인 생존력이 질긴 스투키가 앞으로 가족을 얼마나 날카롭게 찌르고 동시에 치유할지. 하지만 불안한 첫 균열은 이미 깊게 파고들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열렸다. 이날 아침 포장되지 못한 백합 송이들이 시들어 가듯 남매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서서히 물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퇴원은 빠르면 한 달 뒤라 했다. 그러나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아침, 병실 문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고 남매는 교대로 간이 침대에서 밤을 지샜다. 미선이 붉은 눈으로 간호 기록지를 훑어보다가 고혈압 약을 하루라도 거르면 다시 위험하다는데 하고 중얼거리자 승호는 서류 봉투를 꺼내 보이며 보험 증권을 살폈다. 보장 한도가 높을 줄 알았던 어머니의 실손보험은 가입 연령 제한에 걸려 그나마 10년 전 납입 기간을 놓친 무배당 표준형이 전부였다. 하루 입원비 6만 원이 고스란히 부담으로 덮쳤다. 승호는 순간적으로 서류를 접어 넣으며 우선 내가 가진 적금 좀 깨면 안 되겠냐 했다가 미선이 내 적금은 회사 자금 돌릴 담보라니까 하고 나를 세우자 말을 흐렸다. 오후면 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찾아와 간병비 지원과 의료비 분할 안내를 친절히 설명했지만 둘은 나란히 고개만 끄덕일 뿐 실제로 어떻게 신청서를 채워야 할지 몰랐다. 야근으로 쌓인 피로와 업무 공백에 대한 불안이 두 사람의 눈꺼풀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동안 복도 끝에서 사부작거리며 지나가는 식대 카트의 소음이 시계 초침처럼 마음을 쪼아댔다. 그 무렵 SNS에는 봄내음 꽃집 셔터가 내려간 사진이 동네 커뮤니티에 올랐다. 우리 동네 마지막 노포, 폐업인가요? 라는 자극적 캡션이 붙자 댓글에 프랜차이즈 때문에 망했대. 사장님 쓰러지셨다네 같은 이야기들이 꼬리를 물었다. 그 게시물을 공유받은 미선은 병실 창문을 향해 전화기를 치켜들었다. 스마트폰 화면이 흑백처럼 흐릿해 보였다. 동시에 플로럴라운지의 매니저 윤지영이 병원으로 화분을 들고 왔다. 윤지영은 현숙을 꽃시장의 선배라고 부르며 극진히 인사했지만 미선은 그녀가 가져온 거대한 몬스테라를 보자 묘한 서늘함을 느꼈다. 화려한 초록 잎이 병실 한켠에서 시야를 차지하자 현숙이 애지중지 키우던 작은 다육이들이 초라해 보였다. 승우 역시 손님 맞듯 허리를 굽히며 감사 인사를 했으나 마음속에선 대형 매장에 대한 적개심이 스멀스멀 치솟았다. 우리 가게 사정 좀 도와드릴까요? 윤지영이 미선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어머님 완쾌하실 때까지만이라도 가게 키를 저희가 맡아 관리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는 단지 호의의 포장지를 두른 제안이었지만 미선에겐 회색 빗속살로 보였다. 작은 꽃집의 단골 명단과 재고 흐름, 납품처 정보까지 고스란히 넘기는 꼴이 될까 봐 갑자기 숨이 막혔다. 미선은 저희 가족이 알아서 할게요. 하고 한 톤 낮춘 목소리로 잘라 말했다. 윤지영은 짧게 고개를 숙였으나 돌아서는 길목에서 저희도 꽃은 팔지만 결국 사람 마음이 우선이잖아요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날 밤 승호는 침대 앞 모서리에 앉아 병원 영수증을 계산기에 두드렸다. 의료비 견적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이들 학원비에 더해 변동금리 대출 이자까지 겹쳐 한숨이 깊어졌다. 그는 미선에게 어차피 꽃집 월 매출이 프랜차이즈 등장 이후 반토막 났다는데 차라리 점포 권리금이라도 남을 때 빨리 정리하자. 말끝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미선이 얼굴을 돌렸다. 엄마가 평생 갖고 온 공간이야. 꽃집을 없애면 엄마가 일어날 이유가 사라져. 순간 병실 스탠드 조명이 여동생의 눈시울을 반짝이며 그 안에서 여러 해 쌓인 사무치는 감정이 비쳐나왔다. 승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새벽 2시 간호사가 혈압을 재러 들어왔을 때 현숙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손가락이 가만히 움찔거리며 침대 난간을 더듬었다.
미선은 그 순간 어머니 손을 꼭 쥐었다. 따뜻하던 손등이 얼음 같아져 있음을 깨달으며 엄마, 꽃들이 기다리고 있어라고 속삭였다. 그 문장조차 어머니에게 닿지 못할까봐 목이 메어 속말이 바람처럼 흩어졌다. 승호는 그런 누나를 건너다 봤다. 코끝이 붉어지고 입술을 깨문 누나의 모습을 처음 보는 그는 마치 오래된 가족 사진에서 꺼내온 장면처럼 낯설었다. 병실 바닥엔 장미송이에서 떨어진 잎이 담겨온 비닐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승호는 그 잎을 새삼스럽게 주워 달랑거렸다. 호기심 많던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가 남은 줄기를 잘라 작은 병에 꽂으며 버려질 것에도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졌다. 순간 그는 꽃집을 정리하자던 자신의 말이 잎을 낚아채 쓰레기통에 던졌던 어린 날 행동처럼 잔혹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퇴근 전 간호사가 환자 보호자분들, 재활병원 전원 계획도 미리 알아보셔야 해요라며 새 서류를 건넸다. 미선은 회사로 복귀를 미루던 연차가 더 이상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승호는 3차 면접 일정이 병원 상담 시간과 겹치는 걸 확인하고 고개를 떨궜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남긴 삶의 공백을 누가 얼마나 메울 것인가를 계산했다. 대형 꽃 프랜차이즈가 성장하는 동안 가족의 정서적 회로는 마치 미로처럼 서로 꼬여 있었고 벽을 허물기엔 늦은 듯 보였다. 그러나 갈등은 아직 불씨에 불과했다. 미선은 퇴근길 정육점에서 어머니가 좋아하던 소금 간 양지머리를 사다 병원 공용 주방 냄비에 넣고 푸꾸와 미음을 만들었다. 승호는 슈퍼에서 화분용 영양제를 사와 병실 창가의 다육이에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채 각자 기억 속 어머니의 소소한 습관을 흉내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모습이 어딘가 엇갈린 손처럼 서툴면서도 애틋해 밤늦은 복도 등불이 남매의 그림자를 하나로 포개 놓았다. 그렇게 조용히 깊고 긴 그림자가 생겨나고 있었다. 남매가 아직 깨닫지 못한 채 자라나는 갈등의 그림자는 곧 터질 폭풍을 품고 있었다. 현숙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온 것은 이번 열흘째 새벽이었다. 희미하게 뜬 눈에 비친 낯선 천장과 꽃향기 대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간호사의 호출벨 대신 현숙은 습관처럼 손을 뻗어 전날 손질해 두었을 노란 프리지어를 찾았다. 그 허공의 움직임을 미선이 발견해 엄마 하고 달려왔지만 현숙의 목에선 마른 숨만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다. 심리상담사는 가족에게 외상 후 선망이 올 수도 있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지만 남매의 마음은 이미 상처 입은 유리창처럼 깨져 있었다. 병실 한쪽 벽 TV에선 꽃 소비량 감소와 대형 체인, 독식 현상이 담긴 경제 뉴스가 반복 재생됐다. 지역 소상공인 인터뷰 컷이 나올 때마다 미선은 어머니 가게가 꼭 그 사례 연구의 사파처럼 느껴졌다. 승호는 어머니가 깨어났다는 안도감 다음으로 적자 구멍을 메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점점 불안해졌다. 그는 몰래 휴게실로 나와 대출 상담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개인 회생 진행 중이면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상담원의 차가운 말이 귀에 박혀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는 사이 윤지영의 프랜차이즈는 현숙이 쓰러졌다는 소문을 타고 현숙 플라워 기프트 이벤트라는 이름의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옆 골목 어머니의 건강을 기원하며 매출 일부 기부라는 광고 문구가 동네 SNS에 퍼지자 겉으로는 선행처럼 보였지만 내막을 아는 사람들에겐 노골적인 잠식으로 읽혔다. 미선은 댓글창에서 우리 꽃집 사장님 힘내세요라는 격려 사이로 결국 시대 흐름 따라야지라는 비아냥을 마주하고 분노로 손이 떨렸다. 미선은 한밤중 침대맡에서 어머니의 낡은 가방을 뒤지다 가게 매매 계약서 복사본을 발견했다. 담보 대출로 잡힌 액수와 체납 이자 내역이 빼곡히 찍혀 있었다. 꽃집 문을 열기 위해 쌓아둔 상자들이 실은 빚의 탑이었음을 미선은 처음으로 정면으로 직시했다. 눈가에 눈물이 번지려 할 때 승호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목이 쉰 목소리로 누나, 이건 내가 해야 할 말인데 이제 같이 방법을 찾자라며 다가왔다. 두 사람 앞에 놓인 현실은 절벽 같았지만 그 절벽 끝에 서서 서로 외면하던 시간도 한계에 다다랐다. 어느 맑은 오후
현숙은 재활치료를 위해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을 처음 나섰다. 그늘없는 화단에 피어난 검붉은 튤립 앞에서 그녀는 지친 눈동자를 크게 떴다. 틀니를 뺀 인매가 새삼 초라해 보여 미선은 눈을 돌렸지만 곁에 물리치료사가 꽃을 보면 근육이 이완돼요라며 현숙 손등을 살폈다. 그때 현숙은 입술을 가까스로 떼겁나게 곱다라고 속삭였다. 그 한마디는 마치 분수처럼 남매의 굳은 마음벽에 물줄기를 터뜨렸다. 미선은 그날 밤 어머니의 가게 재무제표를 들고 사무실에 남아 새벽까지 엑셀 시트를 돌렸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익힌 견적 분석 능력을 총동원해 불필요한 재고 광고비를 분리해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언젠가 상생 마켓을 열자며 동네 장애인 작업장과 맺은 원가 높은 생활납품 계약서를 보고 놀랐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아이들 손 가는 꽃을 두고 싶었다는 한 줄 메모에 미선은 짧은 탄식을 토했다. 평생 자신이 받아온 무형의 사랑이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거대한 가치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간 승호는 오랜 친구인 스타트업 대표에게 연락했다. 꽃전기 배송과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를 결합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친구는 SNS 바이럴을 타면 동네 꽃집도 살 수 있다며 협업을 제안했다. 승호는 머뭇거리다 우리 엄마 꽃집은 촌스럽게 진열된 들국화랑 별꽃이 전부인데라고 했지만 친구는 사람들은 향수 가득한 촌스러움을 원해라고 단언했다. 그 말에 그는 통화를 끊고 주차장 차 안에서 목이 메어왔다. 도시에 떠밀려 사라져 가던 향수. 바로 어머니의 손끝에 남아있던 그것이었다. 다음 날 남매는 병실에서 처음으로 똑바로 얼굴을 마주했다. 미선이 준비한 재무 개선안 파일, 승호가 출력한 온라인 쇼핑몰 계획서가 침대 발치 테이블에 나란히 놓였다. 현숙은 아직 누운 채 눈꺼풀만 가볍게 떨 수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미선은 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도 같이 일해볼게. 꽃집을 키워볼 거야. 승호가 덧붙였다. 엄마 방식 그대로. 근데 조금 더 든든하게. 현숙의 눈가에 빛이 일었다. 한동안 굳어있던 그녀의 왼손이 정막을 깨고 움직여 남매의 손등을 번갈아 눌렀다. 미선은 꺼내둔 볼펜으로 계약서 하단에 새 결제란을 추가했다. 결제 권작 칸에는 어머니라는 필체로 빈칸을 남겼다. 남매는 곧장 행동에 나섰다. 미선은 회사를 잠시 휴직하고 직원 2명에게 현장 업무를 위임해 꽃집 임시 리모델링을 총지휘했다. 오래된 나무 진열대를 살리고 천장 레일 조명을 LED 램프로 바꾸며 전기세를 절감할 설계를 짰다. 반면 승호는 친구의 플랫폼과 손잡고 엄마 손길 구독 박스라는 이름으로 들국화 한 개 꼴란 언큘러스 구성을 정기 배송하는 페이지를 만들었다. 그의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있던 마케팅 기획 능력이 빛을 발했다. 1호 박스는 모든 수익을 어머니 재활병원비로 사용이라는 문구가 영상 편집 자막에 들어가자 SNS 댓글엔 내 어릴 적 꽃집 냄새 같아요 란 응원이 쏟아졌다. 그러나 변화는 늘 대가를 요구했다. 프랜차이즈 윤지영은 갑작스런 엄마 손길 캠페인이 화제가 되자 동네 커뮤니티에 위험한 위생관리 임시 휴업 중 불법 영업이라는 글을 올렸다. 익명 아이디였지만 필체가 남달라 금세 정체를 들켰다. 미선은 즉시 해당 게시물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고하고 대응 자료를 모았다. 승호는 플랫폼 Q&A 게시판에 실제 현숙 사장님의 건강 상태와 위생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기획했다. 라이브 카메라 앞에서 현숙은 휠체어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들국화 한 다발을 묶었다. 꽃에게도 이름이 있고 이름을 불러주면 향기가 달라진다는 말을 힘겹게 내뱉자 실시간 채팅창에 하트와 응원 이모티콘이 폭발했다. 남매는 그날 밤 병원 옥상 주차장에서 처음 술이 아닌 캔커피를 나눠 마셨다. 미선이 낮은 목소리로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라고 묻자 승호는 아니, 이미 변하고 있잖아라며 웃었다. 하늘에 떠있던 반달이 구름 사이로 웃는 입술처럼 보였다. 변곡점은 분명 다가오고 있었다. 꽃집 리뉴얼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벽지 대신 그대로 노출한 서걱거리는 시멘트 벽엔 현숙이 수집해 두었던 오래된 엽서와 꽃을 말려 만든 허브 스왈이 무심히 걸렸다. 촌스러움의 미학을 전면에 내세운 인테리어는
SNS에서 레트로 플라워 성지라는 별칭으로 퍼졌다. 정기 구독 박스 신청은 오픈 3일 만에 380건을 돌파했고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퉈 매장을 찾아 사진을 찍었다. 눈에 띄지 않던 일본 수국, 국내산 길조 판플라워까지 다양하게 묶은 혼합 라인업이 호평을 받았다. 현숙은 아직 목발을 짚어야 했지만 이 모델링 마무리 날 가게 앞에 섰다. 새로 달린 현판엔 봄내음 꽃집 신스 1980이라는 옛글씨체를 그대로 살리고 그 아래 작게 붙인 문구,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곳이 있었다. 현숙은 떨리는 눈으로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을 잡은 미선은 엄마,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말했다. 승호는 이 장면을 스마트폰에 찍어 SNS에 올렸다. 사진 속 현숙의 미소는 주름마다 빛이 맺혀보는 이로 하여금 문시울이 따끔해지게 만들었다. 며칠 뒤 첫 정기배송 박스가 출고될 때 남매는 포장지 안에 손글씨 카드를 넣었다. 누군가의 오늘이 꽃처럼 피어나길 바라며. 이 문구는 현숙이 평생 포장 끝에 쓰던 멘트 그대로였다. 구독자들의 인증샷 해시태그가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덕분에 플로럴라운지의 매출은 주말 사이 15%나 떨어졌다. 윤지영이 이 사실을 알고 붕괴했지만 이미 민심은 작은 꽃집에 기울어 있었다. 현숙은 재활병원으로 옮겨지며 더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했고 치료비는 정기 배송 수익으로 충당됐다. 미선은 밤마다 엑셀 파일에 신규 매출을 기입하며 남동생과 파이브나인 화상회의를 했다. 승호는 새 직장이 아닌 이제는 꽃집 경영을 위한 풀타임 전환을 결심했다. 어머니에게서 꽃집을 물려받겠다고? 미선이 놀라 물었지만 승호는 이 일만큼 살아있는 냄새를 맡을 기회가 또 있을까라며 미소 지었다. 그의 표정엔 예전의 건조한 회사원 모습이 사라지고 흙 묻은 셔츠 소매 끝이 어울리는 사람이 새로 태어난 듯했다. 어느덧 꽃집은 작은 문화공간이 되었다. 동네 초등학생이 그린 우리 동네 꽃들의 얼굴 전시와 손뜨개 모임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 지역 주민을 불러 모았다. 현숙은 하루 30분씩 가게에 나와 손님 맞이를 연습했고 방문객은 현숙에게 꽃다발 대신 편지를 선물했다. 벽면에 붙은 수십 통의 색깔 다른 봉투가 그 자체로 꽃밭을 이뤘다. 남매는 갈등을 억누르기보다 대화로 풀 수 있게 변했다. 회계장부를 맞대고 앉을 때 의견 충돌이 있으면 휴대폰 알람을 두고 5분씩 돌아가며 경청 타임을 가졌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절대 끼어들지 않는 규칙이었다. 그 끝에 고마워라는 말이 붙는 생활이 자연스러워지자 병원에서도 가족 회복이 재활 효과를 높인다는 의사의 칭찬이 돌아왔다. 그러나 프랜차이즈가 마지막 카드로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왔다. 엄마 손길이라는 단어가 자사 구독 서비스와 유사하다며 브랜드 혼동을 야기한다는 것이었다. 남매는 잠시 주저했지만 현숙이 두 사람을 불러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꽃은 피었다 지고 또 피는 거다. 겁내지 마라. 그 짧은 조언은 씨앗처럼 가슴에 박혔다. 남매는 변호사를 소개받아 대응했는데 그 변호사는 놀랍게도 꽃집의 오랜 단골이었다. 그는 꽃잎이 부러지는 소리까지 아시는 사장님께 은혜를 갚을 차례라며 무료 소송을 약속했다. 분쟁이 길어질 거란 예상을 뒤엎고 프랜차이즈 측은 일주일 만에 경고장을 철회했다. 지역 뉴스에 동네 꽃집 기사회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그 기사 밑에 프랜차이즈 오너가 내부 회의에서 사과를 지시했다는 폭로 댓글이 달리면서 여론의 심판이 가속화됐다. 남매는 마침내 긴 숨을 내쉬었다. 어느 흐린 목요일, 남매는 병실에서 현숙의 주치의에게 전화로 3주 후면 퇴원 가능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한바탕 소동 끝에 봄내음 꽃축제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SNS 구독 고객 500명 동네 주민병원 의료진장애인 작업장 친구들 모두를 초대해 가게 앞 골목을 한시적으로 보행자 천국으로 선언하고 이동형 꽃카트를 줄지어 세우는 계획이었다. 축제 준비 첫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다. 윤지영이었다. 그는 망설이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깊이 허리 숙였다. 그 손엔 자필 편지가 들려 있었고 편지 속엔 프랜차이즈, 본사 내부 인센티브 시스템이 소상히 적혀 있었다.
매출 증대를 위해 경쟁사 정보를 취득할 경우 점장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조항까지 적나라했다. 지영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꽃의 가치를 알려준 선배였는데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다며 울먹였다. 미선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꽃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핀다는 걸 잊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봉투를 전했다. 그 안엔 프랜차이즈 본사가 매달 소상공인 대상으로 착취적 계약을 맺어온 증거 파일, 그리고 동네 꽃집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하는 자신의 사직서가 담겨 있었다. 승호가 지영의 제안을 검토하는 동안 미선은 축제 홍보 영상을 찍으러 동네 시장을 돌았다. 그녀가 시장 입구를 지날 때 과거 현숙에게 빚을 졌다며 고마워하던 떡집 사장이 부침개를 내밀었다. 나라면 이 꽃집 덕에 힘든 시절 견뎠지. 시장 상인회는 너도 나도 부스 참여를 자원했고 행정복지센터는 골목 축제에 안전요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준비위원회 명단이 늘어나자 골목은 며칠 새 축제 현장으로 변신했다. 어린아이들이 색색의 양동이에 물감을 풀어 골목 벽에 꽃그림을 그렸고 중학생 봉사단은 포장 쓰레기 수거대를 설치했다. 드디어 축제 당일 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기적처럼 멈추자 골목엔 은은한 물안개와 꽃향기가 함께 피어올랐다. 현숙은 퇴원 당일이 아니었지만 재활병원장의 특별 허락으로 잠시 외출할 수 있게 됐다. 휠체어에 탄 현숙이 골목에 들어서자 30년 단골인 옆 문구점 부부가 화관을 씌워주었다. 그 순간 골목 스피커에서 현숙이 젊은 시절 녹음한 꽃에게 말 걸기 라디오 육성 테이프가 재생됐다. 현숙의 젊은 음색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향. 그 향이 당신이랑 꽃을 닮았기리라 속삭이자 거리는 정적 속에 숨을 죽였다가 폭발적인 박수로 뒤덮였다. 정오 무렵 엄마 손길 구독 박스 1000호 돌파 기념 경매가 열렸다. 경매 품목은 현숙이 1982년 가게를 열며 첫 입고로 받아온 드라이 플라워 액자였다. 시작가는 단돈 10,000원. 그러나 한 번, 두 번 손이 올라가더니 최종 낙찰가는 무려 500만 원이 되었다. 낙찰자는 플랜트 스타트업 대표가 아닌 꽃집 앞에서 기타를 치던 장애인 작업장 출신 청년이었다. 그는 제 보청기를 팔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건 꽃이 아니라 용기니까요라며 낙찰 이유를 밝혔다. 현숙은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모았다. 그 청년에게 준 것은 오래전 현숙이 처리 못하고 남은 푸른 수국 한 송이였다. 수국 하나가 누군가의 미래를 바꾼 순간 골목은 커다란 숨결로 일렁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때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공식 계정으로 지역 상생 프로젝트 참여를 선언하며 현숙의 꽃집과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겠다는 라이브 영상을 올렸다. 갑작스런 변신에 모두 놀랐지만 그 무대 뒤에는 윤지영이 건넨 내부 문건이 있었다. 횡포를 고발당한 본사가 면피용으로 내민 손길이라 해도 현숙은 작은 목례로 화답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꽃은 잘라져도 다시 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바람에 실려 누군가의 나를 살립니다. 오늘 모인 모든 분이 서로의 바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 뒤늦게 햇살이 쏟아져 골목 벽화를 밝히고 축제 현수막이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날 일 매출은 현숙의 평생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축제 후원금과 경매 수익은 전액 재활치료와 지역 장애인 작업장 장학금으로 쓰였다. 지역 방송국은 이 따끈한 스토리를 특집으로 내보냈고 봄내음 꽃집은 전통과 혁신을 겸한 모범 사례로 각종 경제지에 소개되었다. 밤늦게 골목에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 미선과 승호는 축제 부스를 정리하다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웃었다. 어머니가 어느새 휠체어에서 일어나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목발에 의지했지만 한 걸음, 두 걸음 골목 바닥을 디뎠다. 그 한 걸음마다 붙잡힌 달빛이 꽃잎처럼 흩어졌다. 눈부신 축제 후유증처럼 찾아온 아침. 골목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그러나 가게 셔터가 오르면 달라진 풍경이 현숙을 반겼다. 창가에는 시장 어린이들의 벽화꽃이 비춰졌고 카운터 옆 유리그릇 속엔 축제 때 모인 손편지들이 꽃잎처럼 포개져 있었다. 현숙은 그 편지를 매일 한 장씩 꺼내 읽으며 무심히 꽃잎을 정리하는 손길로 세상과 대화를 이어갔다. 미선은 인테리어 회사를 정리하고
봄내음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꽃을 테마로 한 공간 디자인 사업을 새로 열었다. 승우는 꽃집 영업 외에 동네 꽃집 협동조합 초대 대표를 맡아 프랜차이즈 지원과 손잡고 소상공인 교육 공동 구매 온라인 마케팅을 돕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와 꽃다발 회의를 열어 새로운 꽃 선별 기준을 디테일하게 의논했다. 현숙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꽃집의 향기를 퍼뜨렸다. 손님들이 현숙에게 다가와 그때 영상 봤어요라고 하면 현숙은 꽃은 만져야 제 향을 아는 거라오라며 작게 웃고 손님 손끝을 가늘게 감싸 꽃의 촉감을 느끼게 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미선은 어머니의 손바닥 선들이 마치 오래된 지도를 닮았다 생각했다. 그 지도 속엔 동네의 기억,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가족의 길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불을 끄고 셋이 남아 손익계산서를 살피던 중 승우가 갑자기 계산기를 내려놓고 말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바뀌었을까? 현숙은 조용히 말했다. 꽃은 꺾여도 향기는 남는다. 사람이 겪은 아픔도 그 향을 남긴다. 그게 남을 살리는 거다. 미선은 눈을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다 문득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 어머니가 손에 쌓아주던 안개꽃을 떠올렸다. 그 꽃은 어린 자신에게 세상의 작은 것도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몇 달 뒤 봄내음 꽃집 43주년 기념일에 남매는 현숙 몰래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현숙이 가게 문을 열자 축제 때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하나둘 축하합니다를 외치며 꽃비를 뿌렸다. 천장에서 떨어진 종이 꽃이 피 현숙의 어깨와 머리칼에 내려앉은 순간 그녀는 주저앉듯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향기가 참 오래 남네라고 했다. 미선과 승호가 동시에 어머니를 부축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엇갈려 하나로 포개졌다. 밤이 깊어 불이 꺼진 가게 안. 현숙은 새 꽃을 미리 물에 담가두고 나왔다. 발걸음이 골목 끝에 이르렀을 때 여름바람이 문득 머리칼을 스쳤다. 그녀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가게 간판을 바라보았다. 간판 불은 꺼졌지만 창문 안진열대에 꽂힌 들국화가 은은한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현숙은 마음속으로 꽃에게 말을 걸었다. 내일도 피어라. 그리고 그 말은 그녀가 걸어온 길 뒤에 남는 마른 잎사귀 위로 스며들어 누군가의 새벽을 조용히 흔들 따스한 향이 되었다. 오늘도 사연부스를 찾은 여러분. 어머니의 가녀린 생활 속에서 움튼 강인함과 뒤늦게 피어난 가족의 온기를 함께 걸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엔 말없이 시드는 작은 꽃송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향기는 꺾이지 않습니다. 삶이 거칠어도 사랑의 향이 우리 곁에 머무는 한 내일을 여는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른 그 사람에게 한 송이 마음의 꽃을 건네시길 바랍니다. 사연부스는 언제나 그 향기를 따라 여러분 곁을 조용히 지키고 있겠습니다.